네, 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KT전 시원하게 2연패를 당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은 다시 타격이 제가 2주 잘 치고 1주 못 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에 의하면 이번 주는 못 치는 주거든요. 네, 2주간 잘 치고 1주간 못 치는 사이클에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은 뭐 하나 상대로는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 또 투수 쪽에서는 뭐 수아레즈나 임찬규 모두 대량 실점을 했고 결과적으로 좀 수비도 어수선하고 또 상대가 또 타구들이 바비베의 운도 있었고 분명히 그리고 배재성 스트라이크 존다 잡아주는데 우리는 바깥쪽 안 잡아주더라고요. 좌타자 바깥쪽.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진 건 진 거고 다음에 복수하면 됩니다. 네, 두 경기가 또 뒤로 밀렸고 수원에서의 경기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다시 KT를 만나면 그때는 저스틴 보어와 함께 복수를 했으면 좋겠고 자, 타자 쪽에 보어가 온다면 투수 쪽에 또 합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무에서 전역하는 강정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저는 상당히 기대가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일단은 입대 전에도 1군에서 잠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대학이나 퓨처스 리그는 이미 뭐 평정을 하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 합류를 했을 때 뭐 실전 최근까지 실전을 소화했고 하기 때문에 몸을 또 잘 만들어 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정현 선수의 합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정현 선수의 프로필을 봐야죠. 강정현 선수는 95년생 저랑 동갑이고요. 우한 정통파 투수입니다. 그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투수 치고는 180cm 90kg이고요. 또 2019년 전설의 2019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지명 됐습니다. 뭐 정우영, 문보경 다음에 뽑힌 선수가 바로 이 선수고요. 부경고와 이 선수의 이력이 좀 특이한데요. 이 부경고를 졸업하고 강릉 영동대 2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년제 대학에서 투타 뭐 홀로 보통 이런 이 2년제 대학 야구부들은 또 혼자서 이 선수들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강정현 선수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고 이 강릉 영동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원광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광대 야구부 에이스로 또 투수 쪽에서도 에이스로 타자 쪽에서도 또 두각을 드러내면서 특히 이 원광대가 강정현 선수가 4학년 때 대학 야구리그 우승을 했는데 이때 원광대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투수 쪽으로 지명을 받게 되었고 사실은 2018년도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유력하게 승선이 될 것으로 또 예측이 됐으나 결국에는 모두 이 프로 선수를 뽑으면서 아시안 게임이 원래 이 아마추어 선수를 한 명은 꼭 데려가는데 그 대회에서는 프로 선수만 뽑았기 때문에 강정현 선수가 아쉽게도 탈락이 됐고 2019년에 어쨌든 입단을 해서 1군 7경기 과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5.06을 기록하고 퓨처스에서는 1점대를 기록했습니다. 입대 전에도.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상무 입대를 했고 7월 6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이미 뭐 휴가를 나와 있는 상태고 전역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대학 시절에는 진짜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 오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원광대 오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강정현 선수가 투수 타격에서 모두 스카우터들의 눈을 좀 사로잡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무 입대 후에 우리가 강정현 선수의 기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강정현 선수가 2020년에는 사실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27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4.00 그리고 탈삼진보다 4사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퓨처스 리그에서는 피안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비의 수준이 1군과 다르기 때문에 깊은 수비가 못 잡아서 내야 안타가 되는 경우도 안타로 기록이 되고 그게 또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는 투수의 순수한 이 던지는 능력인 볼넷과 삼진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정현 선수가 2020년에는 그게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WHIP도 1.59 이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올해 2021년에 18경기에 나오면서 평균 자책점이 일단 1.09고요. 이닝은 24와 3분의 2이닝 그리고 탈삼진은 26개 잡는 동안 4사구가 1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WHIP는 1.26으로 대폭 감소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 2년 동안 퓨처스 리그에서 51과 3분의 2이닝 던지고 보면 옛날에 이제 상무에 갔던 투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또 팔을 많이 써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선수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뽑고 또 상무 감독님께서 관리를 또 잘 해주시거든요. 투수 코치님이랑. 그러면서 이제 강정현 선수도 2020년에 그래도 뭐 20
7이닝 정도면은 많이 이닝을 소화한 건 아니니까 그게 아마 좋은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올해까지 2년 동안 이 상무에서 뛰면서 퓨처스리그 51과 3분의 2이닝 동안 피홈런이 단 한 개입니다. 이 선수의 묵직한 구위를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강정현 선수가 이제 전역을 하고 상무에서 LG로 또 다시 복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퓨처스는 이미 평정을 했다. 이제 남은 건 1군 무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정현에게 거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등판이 6월 16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등판을 마치고 이 말년휴가 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이 이후로는 등판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등판 전까지 6월 퓨처스리그 5경기 무실점을 하고 말년휴가를 나와서 아마 이제 팀 훈련에도 좀 참가를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상무에서 공을 던지다 왔기 때문에 1군에 즉시 전력으로 합류를 할 수가 있겠고, 구속은 제가 2019년에 이 선수를 처음 봤을 때는 14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선수가 대학교에서 150을 던지던 그런 선수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프로에 와서 구속이 조금 준 모습이 조금 우려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강정현 선수가 이제 상무에서 저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구속의 상승 요인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40대 중후반 정도가 패스트볼이 나왔으면 좋겠고, 회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도 구속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이 2500, 600 RPM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정용 선수의 패스트볼 급으로 회전수가 높은 패스트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선수에게 또 기대를 하는 점은 이 원광대 시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중앙대 에이스로 활약했던 제 선임이 있어요. 중앙대 야구부 에이스로 활약했던 그 형님이 이제 강정현 선수를 보고 정말 대학 때 소위 말하는 미친놈이었다. 정말 잘 던지는 투수였고, 또 공이 정말 지저분하고 공끝이 묵직한 패스트볼이 강점이다. 정말 잘 던지는 선수고, 슬라이더와 커브가 각도가 좋다. 그러면서 이제 슬라이더에 대한 기대도 가져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프로에 와서는 커브를 잘 안 던졌는데 이 선수가 커브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정현 선수가 이제 3피치, 포신 페스티벌, 슬라이더, 커브 요 세 개의 구종을 한번 또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안 볼 수가 없는 레전드 2019년 LG 트윈스 신인 드래프트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차 지명으로 이정용 선수를 뽑았고, 두 번째로 이제 2차 1라운드로 이상영, 이어서 정우영, 문보경, 강정현, 남호가 떠난 게 아쉽지만 뒤에도 구본혁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임준영, 이지강, 한선태인데, 이 선수들 중에서 지금 1군에서든 퓨처스든 뭐 다른 팀에 가서든 안 뛰는 선수는 군복무 중인 김성진 선수와 이지강 선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선수들은 임준영 선수도 퓨처스 선발로 계속 돌고 있고, 한선태 선수는 뭐 퓨처스에서 현재 필승조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1군에서 쭉 뭐 활약을 하고 있고, 강정현 선수가 이제 전역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 정말 이렇게 한 명, 두 명 뽑아서 1군 전력으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뭐 이미 노란색으로 표시한 뭐 이정용, 이상영, 정우영, 문보경, 구본혁까지 5명의 선수가 LG 트윈스 1군 엔트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참 대단한 것 같고, 이제 이상영 선수 다시 올라오겠죠, 1군으로. 그리고 강정현 선수까지 합류를 한다면 그야말로 이 2019년 드래프트는 앞으로 두고두고 봤을 때 다시 레전드로 또 회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강정현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이제 올림픽 브레이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강정현 선수가 또 합류를 하고, 또 후반기에는 함덕주 선수, 저스틴 보어, 임정우 뭐 이런 선수들의 복귀가 점쳐집니다. 그러면서 아마 팀이 조금 승부를 걸 타이밍도 타자 쪽에서는 보호가 오고 투수 쪽에서는 또 돌아올 선수들이 있고 하면서 뭔가 이제 팀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선발진에서도 이제 수아레즈가 다시 합류를 하고, 켈리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름 가면서 또 역시 썸머 켈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 이제 차우찬, 정찬원, 임찬규, 이민호, 결국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하위 선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올림픽 브레이크가 있는 만큼 투수 쪽에서 저는 좀 더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타력은 어느 정도 뭐 아예 최상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위권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호가 합류한 타선, 많은 투수들이 합류한 불펜진까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현 선수 전역 축하하고 1군 마운드에서 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현 선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